반갑습니다. 역사대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배경은 일단 흥선대원군이 쫓겨나 민씨 세력한테 흥선대원군은 개화하지 말자는 세력이고 그 다음에 민씨 세력은 개화를 해야 된다. 고종과 민씨 세력은 그런 정권 교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슬금슬금 통상 개화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운용호라는 배가 일본이 운용호라는 배를 끌고 와서 이제 알짱거렸지. 우리가 뭐 포를 쐈는데 운용호에 맞진 않았지만 제대로 일본이 그걸 빌미로 이제 일본 군함을 끌고 와서 그 무력 시위를 한 그 세 가지 정도가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다. 자, 강화도 조약은 일단 1876년 뭐 강화도에서 체결됐지. 조일수호 조규라고도 해요. 대원군이 이제 쫓겨나면서 민씨가 집권했는데 얘네들은 개화를 주장했어. 그 다음 통상 개화론자도 등장했다. 그 연암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 그 다음에 통역하는 오경석, 이 사람은 의사다. 이런 개화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나타나고 무엇보다 운요호 사건이 있었다. 자, 그 조약이 체결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하고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자 또 불평등한 조약이지.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은 자주국이다.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과 동등하다. 이거 좋은 말 같은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선 너희는 자주국이니까 청해 간섭 받지 마라. 나중에 일본 간섭 받아라. 뭐 이런 얘기야. 청해 종주권을 부인했다. 조선이 청거다. 이걸 부인한 거야. 그 다음 부산, 인천, 원산 세 개의 항구를 열게 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불평등한 요소인데 치외법권. 우리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잖아. 그럼 조선에 오면 조선법을 따라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조선법을 따르지 않고 일본 법을 따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일본식으로 재판해서 뭐 무죄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해안을 이렇게 측량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불평등한 요소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와. 자, 강화도 조약 체결된 이후에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 일본인의 거류지를 설정하고 일본 화폐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연도에 같은 연도지. 조일 무역 규칙 이런 거 설정해서 곡식을 무제한으로 유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세도 없었어. 나중에 1880년대 가면 이 조약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곡식 유출을 방어할 수 있는 방공령 이런 걸 내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무관세에서 뭐 관세도 좀 생기게 되고 80년대 가면 1880년대 가면 그렇게 되긴 한다. 자, 일단 요 불평등한 요소들 잘 알아두기 바래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처음 접근해 왔다면 그 다음에 접근해 온 나라가 미국이다.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진 않았겠지. 자,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청나라 외교관 황준센이라는 사람한테 책을 한 권 받아오는데, 자,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 청나라 외교관 황준센한테 책을 한 권 받아오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조선책략이야. 이 조선책략대로 하라 이거야. 당시 우리나라는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조선 너희가 러시아를 방어해야 돼. 러시아가 조선을 먹으면 청도 위험해진다. 그러면 러시아 방어하기 위해서 너희는 뭐 해야 되느냐. 책의 내용이다. 친청, 청나라하고 친하고 결일, 일본하고 뭐 결탁하고 연미, 미국하고 연결하라. 근데 우리 이미 청나라하고는 친해.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하고는 연결돼 있어. 그게 뭐 하라는 거야?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은 미국하고 조약 맺으라는 거야. 청이 그거를 이제 강요하는 거지. 자, 뭐 이유는 중학교 과정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러시아, 일본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어. 자, 이렇게 강화도 조약 체결하는 것도 위정척사파들은 싫어해.
그러니까 개항하지 말자는 사람들은. 근데 미국하고 또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영남 지방에서 경상도 지방 10,000명이 상소를 올렸어. 그렇지만 미국하고 조약이 체결돼 버렸다. 역시 치외법권, 불평등하지. 최혜국 대우, 항상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A한테 사탕 1개 주면서 최혜국 대우 해줄게. 근데 B한테 사탕 2개 줬어. B가 마음에 들었어. 그럼 A가 최혜국 대우 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한테 2개 줘야 돼. C한테 3개 주면 얘한테도 3개 줘야 돼. 항상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 이게 최혜국 대우다. 역시 평등하지 않지. 평등한 조약은 아니고. 거중조정, 이거는 뭐냐면 A, B 두 나라가 이제 조약을 맺었어. 근데 C가 B를 때리면 A가 C를 때려준다. 뭐 이런 얘기야. 서로 도와주는 거 거중조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조약에는 관세가 조금 있었다. 알겠어? 자, 일본하고 미국하고 조약을 맺었어.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하게 된다. 개화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일단 일본에 파견한 애들은 수신사는 1차, 2차 이렇게 파견했어. 그냥 일본에 파견한 공식 사절단이야. 우리 그 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에 가르쳐주러 간 거고 수신사는 이제 일본에 배우러 간 거다.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 또 일본에 파견했는데 요거는 이제 위정척사파, 즉 개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파견했어. 조사시찰단. 그 다음 청나라에 파견한 게 영선사인데 무기 배우라는 거야. 가서 무기를 배워와서 기기창이라는 걸 만들어. 일본은 수신사, 청나라는 영선사. 미국에 파견한 거는 보빙사. 아까 미국하고 조약을 맺었잖아.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어. 자, 이러한 개화를 담당하는 관청이 있어. 개화를 담당하는 관청. 그 관청이 통리기무하문이고 여기에서 개화를 총괄했고 개화 정책을. 그리고 원래 조선 후기 중앙군이 5군령이야. 5개. 근데 그거를 2형으로 축소했어. 그럼 군인들이 실업자가 생겼겠지. 그리고 이 군인들은 구식군인, 이 군인들은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 영웅이었어. 근데 대원군이 집권할 때, 근데 개화가 되니까 2형으로 줄어가지고 실업자가 생긴 거야. 게다가 별기군이라는 군대를 창설해서 차별 대우하는 거야. 군인들이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난리를 일으켰는데 그게 임오년의 군인들의 난, 임오군란이다. 좀 이따 설명하겠어. 그리고 이제 개화정책 한다고 기기창, 개화정책 이후에 무기 만드는 기기창, 출판국, 뭐 화폐 만드는 것, 우편 이런 것도 나온다. 기기창, 방문국, 전환국, 우정국 이렇게. 자, 개화 정책을 쓰는 한편 개화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 개화에 반대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위정척사라고 부른다. 앞서 얘기했지만 위는 위한다는 거야. 바른 것을 위한다. 정. 바른 것은 뭐라고 했지? 성리양만 바르다. 그 다음에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 바른 것을 위하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 이게 위정척사다. 성리학 외에는 다 배척하는 거야. 이 위정척사파들은 개화를 싫어했어. 1860년대는 병인양요, 신미양요는 1871년이지만 이때는 통상개항 반대. 그래서 싸웠지. 1860년대는. 그리고 1870년대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다. 그래서 개항에 반대했어. 강화도 조약 반대. 요건 알아야 돼. 외놈과 양놈이 하나다 이거야. 근데 왜 양놈들은 몰아내고 외놈들한테는 개화를 하느냐.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어. 저들이 파는 거는 무한한 공산품이고 우리가 파는 건 유한한 농산품이다. 교류해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주장을 했어. 외놈과 양놈이 하나다. 그때 강화도 조약이 있었고 1880년대에는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영남 지방에서 10,000명이 상소를 올렸고 이러한 위정척사파들이 이제 1890년대 의병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 요거는 위정척사파의 흐름이었어. 그래서
개화와 위정척 사이에 대립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립이 이모군란이다. 이모군란, 이모년의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야. 이모년의 군인들이 일으킨 난. 군인들이 왜 난을 일으켰을까? 일단 대원군 때는 영웅 대접받다가 민씨가 집권한 다음에 일단 실직자가 생겼어. 실업자. 그리고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만들어서 차별 대우를 하고 1년 동안 월급을 안 줬어. 그래서 구식 군인들이 시위를 했겠지. 시위하니까 1년하고 1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줬고 시위하니까 한 달치 월급을 줬는데 그걸 또 월급 주는 사람이 중간에서 삥땅 친 거야. 그래서 뭐 모래도 섞어주고 쌀 껍데기, 그걸 결하고 하지. 그런 것도 섞어주고 하니까 구식 군인들이 열받은 거야. 그래서 구식 군인들이 그 민교모라고 명성황후 오빠 되는 사람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 불 지르고, 일본군 교관, 별기군 교관, 일본인 호리모토도 죽이고, 이렇게 난을 일으켰던 게 이모군란이다. 요때 군인들이 제일 먼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명성황후였어. 그 다음에 민씨 세력들, 그런 애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됐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잠시 대원군이 집권하게 되는데, 이거 보면서 할게. 자, 이모군란은 개화하자는 사람하고 개화하기 싫다. 그러니까 이 구식 군인들은 개화하기 싫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됐고, 구식 군대가 불만을 가지고 민씨 고관을 살해했어. 명성황후는 도망갔지. 일본 공사관에 불 지르고 일본인 교관을 죽였어. 그리고 고종이 이모군란이 진압이 안 되니까 대원군한테 SOS를 쳤어. 그래서 대원군이 다시 등장해. 그리고 지금까지의 개화 정책을 다 무효로 하고 밀린 월급도 다 주겠다. 이영은 다시 오군영으로 복귀시키겠다. 그래서 대원군이 다시 집권했는데 쫓겨난 민씨 세력이 청해 군대를 요청하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대원군을 이모군란의 주동자로 잡아가 버린다. 알겠니? 그리고 민씨가 재집권하면서 청의 파워로 민씨가 재집권하고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청의 간섭을 좀 더 심하게 받게 돼요. 자, 이모군란 이야기였고, 이모군란 결과 일단 청의 간섭이 심해졌다. 이거 알아두고, 두 번째, 청나라하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이 말보다 그냥 요때 청상인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상권을 침해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청이 우리나라 간섭하기 위해서 고문을 파견했고, 이때 온 고문이 뭐 마젠청하고 독일 사람 멜렌도르프 이런 사람이 있다. 자, 청의 간섭이 심해졌다.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을 불지르고 일본인 교관을 죽였지. 그래서 일본하고 재물포 조약을 체결해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사람 보호한다고 일본 군대가 주둔하게 돼.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이모군란 결과 재물포 조약 중요하고 청의 간섭이 심해졌다. 이런 거 중요하다. 청의 간섭이 심해지니까 개화가 빠르게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일본 스타일로 개화하자는 급진파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갑신정변인데, 갑신정변은 다음 시간에 할게. 수고했어.